무리함수 2차 시입니다. 자, 저번에는 앞에를 보시면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자, 4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데 물론 평행이동하기 전이죠. 자, 그랬을 때 자, 근호 바퀴 음수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죠. 편지상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할게요. 근호 바퀴 음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꼴이 됐으면 근호 바퀴 음수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3번과 4번과 같이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호 바퀴 양수면, 그러니까 양수면 1번과 2번과 같이 X축 위에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볼까요? 이제 근호 안에 있는 이 개수가 만약에 음수다 할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즉 2번, 3번과 같은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부호가 양수일 경우에는 1번과 4번과 같이 Y축 아래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시작점 찾고 그리고 그 점에서 어떻게 방향이 나아가는지를 고려한다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함수대로 마찬가지로 정확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절편과 Y절편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유리함수에서 우리 이미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X절편은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될 것이고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대입하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이 A, 절대값 A가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지는 그래프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볼 때 여러분들 당연히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걸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Y, 치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자, 평행이동이었습니다.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자,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무리함수식에서 x 앞에 있는 개수 a로 묶은 다음에 이것은 바로 y는 루트 ax라는 무리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시작점을 찾고 그 다음에 부호에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근호, 루트 안에 있는 부호, 그 다음에 루트 밖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자, 1사분면에 있을 것인지, 2사분면에 있을 것인지, 3사분면에 있을 것인지, 4사분면에 있을 것인지, 즉 오른쪽 위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왼쪽 위인지, 왼쪽 아래인지에 따라서 그래프 방향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요, 무리함수의 역함수하고 그다음에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죠. 물론 앞에 번 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하고 무리함수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가 가장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자, 먼저 두 번째 무리함수의 역함수 보겠습니다. 당연히 얘들아 무리함수는 정의된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죠. 정의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서, 즉 정역 안에서 뭐가 존재를 한다? 역함수가 존재를 해요.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하고 y를 서로 바꾸어서 y는 꼴로 식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y는 루트 x-2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치역의 범위예요. 치역의 범위는 여러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3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선생님이 왜 정역 생각하지 않고 치역의 범위를 고려했냐면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면 있어서 x하고 y를 바꾸기 때문에 이 y가 결국은 역함수의 x가 되겠죠. 즉 정역 부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래 함수의 치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과 같기 때문에 이 y가 어떤 범위에서 정의되는지를 여러분이 봐주셔야지만 역함수의 정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루트 y-2 플러스 3이고요. y는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3은 이항할게요. 좌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루트를 없애야겠죠? 양변 제곱을 하겠습니다. x-3의 제곱은 y-2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거든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시면 어떻게 나와요? 꼭지점이 3,2인 2차 함수 모양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1대1 대응인 그래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됐을 때 역함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라는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여기 원래 함수의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그러면 역함수의 정역은요. y가 x로 바뀌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3보다 작은 부분의 그래프는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자 곡선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여러분 구하실 때는 항상 정의역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의역.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의 치역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y는 루트 ax 플러스 b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얘는 무리함수고요. 얘는 우리 배웠던 1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둘을 같다고 놓는 거지 항상 우리 그랬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같다고 놓는 거예요. 같다고 놓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y는 루트 ax 플러스 b고요. 여기는 y는 mx 플러스 n이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ax 플러스 b하고 mx 플러스 n은 y로 같겠죠.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루트가 있네. 그럼 거슬려요.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m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고요. 자, 한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m제곱 x의 제곱 그리고 ax가 우변으로 이항되는 거니까 2mn-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b는 0 되겠습니다. 이런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서로 다른 교점이 2개, 그 다음에 중근이 나오면 교점 1개, 근이 없으면 실근이 없으면 얘는 교점이 없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판별식 D에 따라서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0이면 한 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뭐? 0점. 0점이 뭐야? 안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이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풀면 될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풀면 약간은 틀린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부분은 루트 함수, 여기 있는 무리함수를 제곱을 해서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이를 제곱함으로써 직선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랑 똑같아져 버리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그래프 보세요. 여기 무리함수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은 판별식 D로 하시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풀었으니까. 그렇지만 무리함수는 이 X축 아랫부분이 없습니다. 그쵸?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로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곧대로 판별식 D를 쓰지 마시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곧대로 판별식 D를 써서 D가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즉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리함수하고 일단은 접하는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y절편보다 조금 더 y절편이 크면 1번과 같은 그래프면 1번과 같은 직선이면 어때요? 안 만나겠지. 그치? 그래서 2번을 기준으로, 즉 접할 때를 기준으로 y절편이 2번의 y절편보다 더 클 경우에는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안 만난다고. 그치? 그리고 y절편이 2번과 같은 경우보다 더 작을 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2번 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접할 때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의 y절편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면 안 만난다고요. 이 무리함수하고 직선은. 그치? 근데 여기 내려갔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요. 작으면 이렇게 되겠어. 보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죠. 요 사이에 있는 것들도, 요 사이에 있는 직선들도 어떻게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두 점에서. 그러니까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 3번일 때도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데 그 이후의 것들 3번 직선보다 더 y절편이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작을 때는 무조건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2번이 기준이 됩니다. 2번이 어떤 경우죠? 접하는 경우예요. 접하는 경우, 즉 D가 0이 되는 경우죠. 얘는 구해야 돼. 그래야 접하는 경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D가 0이 되는 그때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번 직선보다 y절편이 더 크면 어때요? 1번과 같은 직선이거든요. 안 만나요.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안 만나요. 그리고 y절편이 더 작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무리함수에 x절편이 있을 거 아니야. x절편을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2번과 3번 그래프 이 중간이 바로 어점에서 이 중간이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3번부터 쭉 아랫부분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x절편을
만날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그러니까 y절편이 그 점보다 더 작을 때는, 더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제일 먼저 접하는 경우,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D는 0일 경우를 일단 따져보세요. 그때의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직선이죠. 접하는 경우. 그 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y절편이 2번 직선보다 더 클 때에는 안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더 작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자, 이 무리함수의 x절편을 만날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어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답만 일단 확인해 보시면, 자, 정의역을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천천히. 자, 1번. 자, 여기 보면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이 2,0이겠죠. 2,0. 그러면은 2,0을 시작하는데 방향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선생님 그랬어. 루트 안에 있는 부호, 루트 밖에 있는 부호를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양수고 여기도 양수야. 그럼 뭐야? 요거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정의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집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답을 표시하려면 집합 표시하셔야 돼요. 자, x바,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라고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정의역은. 정의역 했는데 그냥 답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집합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시작점 볼게요. 뭐야? 0으로 만드는 x가 뭐예요? 3. 그때의 y값은 0이죠. 그래서 3,0이 바로 시작점인데 그 중에서 어느 방향일 것이냐? 그거는 자 루트 안에 있는 그 부호와 루트 밖에 있는 부호로 보라 그랬어. 루트 밖의 부호는 플러스고요. 안의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럼 어디야? 그렇죠. 요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정의역 구하세요 했으니까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은 2분의 3,0이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3. 그때의 y값은 0이니까 2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는 플러스인데요. 루트 밖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 아래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지?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은 x바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모든 실수. 4번만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얘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고쳐볼까요? x가 뒤에 있으니까 좀 보기가 어렵다.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면 시작점은 일단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y값은 2죠. 1,2가 시작점이야. 그런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루트 안에 있는 부호를 볼 건데요.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요렇게 좀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때 정확하게 그리려면 x가 0일 때 y값은 1이 되겠죠. 0,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이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 y절편까지 정확히 구해주시고 그려주시면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의 정의역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6번 답은 38.
7번 답은요 1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답은 3이고요. 죄송합니다. 2죠. 2. 그 다음에 19번 답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고요. 10번 답은 5번, 11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2번 답은요, 기억, 디귿. 13번 답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몇 문제만 골라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문제풀이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무엇을 모르는지 질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나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 5번 볼까요? 5번 보면 y는 루트 ax, a가 0보다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a가 0보다 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고 루트 밖도 플러스네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4개 중에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방향이죠. 그치? 얘는 뭐야?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 루트 밖은 플러스고 여기는요. 밖에든 안에든 다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루트 안에는 플러스인데 루트 밖에가 마이너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기억 맞고요.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x축에 멀어진다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 그래프라고 했어. 1사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 자, 그랬을 때 치역 보세요. 치역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정의역 x 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fx 마이너스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치역이 이거라고 했어. 그치? 그때 f1은 마이너스 4일 때 상수 a, b, c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수업 중이라서 잠깐만 카톡 하나만 보낼게요. 수업을 해야 돼서 선생님이 10분 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곧 할 거예요. 끄지 마세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6번 보시면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치역이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얘를 일단 한번 변형을 시켜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c가 되겠죠. 근데 y가 2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리고 c는 무엇이 되어야지만 y의 범위가 즉 치역이 2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바로 c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여러분 루트 안에는 양수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국은 y는 c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c는 바로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를 구했어. 그러면 얘들아 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ax 플러스 a분의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바로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그죠?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서 만족하는 x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분의 b가 바로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1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돼서 a 플러스 b는 뭐예요? 4죠. 그럼 a 플러스 b는 16이고 여기서 a분의 b가 2고 a 플러스 b가 1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b는 무엇이 나오죠? 잘 모르겠으면 얘들아 b는 2a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3a는 16이죠? a는 뭐야? 3분의 16. b는요? b는 3분의 3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6, 3분의 32, 그리고 2 이렇게 하면 3분의 48 플러스 2가 되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